캐시우드는 작년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를 예상보다 늦추면서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동성 압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12월 1일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 시장은 이것을 사실상의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시장이 가장 크게 걱정하던 문제가 바로 유동성이었다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양적 긴축 종료가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이벤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연준은 2025년 10월 29일 FOMC에서 보유증권 축소를 2025년 12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원본 영상에서 말하던 12월 1일 양적 긴축 종료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질문은 바뀝니다. 이제는 양적 긴축이 끝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양적 긴축이 끝났는데도 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강하게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79,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강한 신고가 랠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XRP는 약 1.3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여전히 5위권이지만 가격 흐름만 보면 아직 강한 추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XRP를 볼 때는 먼저 1.5달러를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달러대 중기 저항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구간을 넘지 못하면 XRP는 여전히 1달러대 중반 아래에서 힘을 모으는 박스권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양적 긴축도 끝났고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했는데 왜 XRP는 아직 크게 안 움직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다시 유동성입니다. 양적 긴축 종료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QT 종료가 곧바로 QE, 즉 양적 완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연준이 더 이상 강하게 유동성을 빨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돈을 폭발적으로 풀어주는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캐시우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긴축 종료는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의 준비금은 과거 고점보다 크게 줄었고 재무부 계정에도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시장 유동성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시우드가 말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문제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XRP 자체의 장기 전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올 돈의 흐름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눌려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시 기대했던 흐름은 절반만 현실이 됐습니다. 양적 긴축은 실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아직 공격적인 완화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29일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긴축의 가장 강한 압박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다리는 강한 유동성 공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비트코인과 XRP의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강하게 올라가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다시 3조 달러를 향해 회복하고 그 다음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확산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흐름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XRP 입장에선 더 명확합니다. ETF 기대감이나 기간 수요 같은 재료가 있더라도 시장 전체 유동성이 약하면 가격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XRP는 현재 1.3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1.5달러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1.8달러대 저항까지 회복해야 단순 반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XRP가 1.3달러대 하단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밀린다면 시장은 다시 약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폭등을 기대하기보다 가격이 어떤 구간을 되찾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시우드가 작년에 말했던 핵심은 유동성 압박은 일시적이고 양적 긴축 종료가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적 긴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전체가 바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준은 긴축을 멈췄지만 아직 강한 완화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반등 중이지만 아직 완전한 신고가 랠리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XRP는 여전히 1.3달러대에 머물고 있고 1.5달러와 1.8달러대 저항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아직 안 오르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바뀌어야 오를 수 있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다시 3조 달러를 향해 올라가는지, 그리고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물리면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은 다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XRP는 당분간 1.3달러대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2월에 QT가 끝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QT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유동성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지를 보고 있습니다.
XR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언급됐던 2달러대 가격을 바로 기대할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먼저 1.5달러를 회복해야 하고 그 다음 1.8달러대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더 현실적인 확인 구간입니다. 이 두 구간을 되찾고 동시에 비트코인과 전체 시장 유동성이 함께 살아난다면 XRP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실제로 어떤 구간을 되찾는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차분하게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